사랑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사랑일까요?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면 사랑일까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연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해 물어보면 모두 다른 사랑을 말합니다. 그저 자신이 겪었던 사랑을 말입니다. 그리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을 했을까? 저는 책을 덮은 뒤에는 항상 제 삶으로 질문을 가져옵니다. 나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사소한 선택부터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선택까지. 그때마다 기준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를 계속 설득하게 됩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말하고 내일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철학이 있다면 선택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저에게 철학은 거창한 학문이 아니라 사랑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나만의 언어로 다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저는 가장 먼저 사랑을 정의해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나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가? 그 차이가 사랑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연인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적용되고 친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랑은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욕은 무엇일까요? 소유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들이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군가에게 끌리는 것, 함께 있고 싶은 것, 독점하고 싶은 것, 모두 인간이라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랑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랑을 오해하게 됩니다. 사랑은 내가 갖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잘 지냈으면 하는 사람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으로 다시 소설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품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폴, 로제, 그리고 시몬. 많은 사람들은 이 소설을 삼각관계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 사람 모두 사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폴과 로제는 오랫동안 함께한 연인입니다. 하지만 서로 바람을 피웁니다. 저는 바람이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더 이상 네가 아니다. 물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슬프겠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바람은 조금 다릅니다. 관계를 끝내지 않은 채 다른 선택을 시작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이미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관계는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시몬은 또 어떨까요? 그는 폴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첫눈에 사랑이 가능할까요? 첫눈에 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끌릴 수도 있고요. 설렐 수도 있습니다. 운명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시간이 필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희생하는 과정, 그 시간이 쌓여야 비로소 사랑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감정 역시 저에게는 사랑이라기보다 강렬한 호감 혹은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잠시 등장했다가 다시 퇴장하는 인물일 뿐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사랑의 모습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상대를 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서 최고의 조연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조연은 주인공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론 현실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이상형을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외모 이야기를 합니다. 키, 얼굴, 분위기, 직업, 경제력.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외적인 매력에도 끌립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랑이라고 부른다면 사랑은 너무 가벼운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전 성욕도 소유욕도 사랑을 향해 가는 감정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 위에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더해질 때 비로소 사랑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읽으며 전 사랑 이야기를 읽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아닌 것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이 무엇인지 더 오래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이 책이 남긴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랑을 제대로 정의하고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마음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 책 덕분에 제 사랑의 정의를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기적인 독후감이었습니다.